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을 달리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도 4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현재 9살 된 남자아이와 7살 된 여자아이 하나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특별한 인연이 만들어지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 삶이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죠. 저는 새롭게 다가온 인연으로 인해 제 삶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10년째 운영하고 있네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빵집 앞에 100원의 기적이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매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께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벤트이고 이때만큼은 100개의 한정으로 여러 종류의 빵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꼭 이날만 되면 저희 매장에 오는 아이 한 명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에게 100원을 주고 빵을 2개 가져갔으니까요. 아직 어린아이라 그런지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웃으면서 그렇게 보내줬고 아이의 상황을 보곤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 따로 빵을 몇 개 더 챙겨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빵집을 한 이유도 불우한 이웃도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에 빵집을 운영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저희 매장의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하는 날 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쫓아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따로 우유와 빵을 몇 개 더 챙겨서 봉지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바구니에 100원을 넣지 않고 빵 2개를 가지고 도망을 가길래 이건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 쫓아갔습니다. 어찌나 빠르던지 조그만 몸으로 골목 사이로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찾고 있었고 그곳에서 보게 된 모습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먹으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아이는 빵을 반만 먹더니 자기는 더 이상 못 먹겠다면서 먹다 남은 빵을 동생에게 주고 있었네요. 그리곤 주머니에 컵을 꺼내서 옆 건물에 들어가더니 아이의 손에는 화장실에서 뜬 물을 동생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동생을 챙기겠다고 화장실 물이 좋은 것도 아닌데 신경 쓴다며 목매지 않게 천천히 먹으라면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본 아이와 눈이 마주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다시 매장으로 들어왔네요. 그 모습을 보곤 너무 가슴이 아파 제 눈에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버렸고 이 아이한테만큼은 아무런 대가 없이 빵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설명을 했고 남편 또한 가슴 아파하면서 그 아이가 오면 좀 더 잘 챙겨주자며 그렇게 다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100원의 기적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도 오지 않았고 다음 달 이벤트 할 때도 그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걱정되기 시작했고 주변에 아이를 알고 있는 분이 계신지 수소문해 봤지만 저희만 관심이 있었을 뿐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3달 만에 줄 서 있는 모습을 봤고 급하게 남편을 불러 이것저것 빨리 담으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100원을 담고 빵을 챙기려 하길래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잽싸게 잡으며 빵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당황스러워했고 고개만 떨군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얘, 요 몇 달간 왜 안 온 거니? 무슨 일 있었니? 그냥 아줌마가 걱정이 돼서 그런 것뿐이니까 말해보렴. 죄송해요. 100원 안 넣고 빵 가지고 가서 죄송해요. 동생이 배가 많이 고프다고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왔어요. 빵을 그냥 가져간 것 때문에 아줌마가 화낼까봐 무서워서 못 온 거니? 네, 제가 잘못한 거 알고 있어서요. 오늘은 100원 넣었는데 동생이 배가 많이 고파서 2개 가져갔어요. 죄송해요. 괜찮다. 그런 거 가지고 미안해할 필요 없단다. 하지만 말도 없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와 허락을 구하고 가지고 가는 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란다. 모든 거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그러니 다음부터는 너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좋겠어. 요 몇 달간 안 와서 아줌마가 많이 걱정했잖니. 이거 가지고 가서 동생이랑 같이 먹도록 해라. 그리고 배고플 때 언제든지 와서 동생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으니까 이제 100원의 기적 이벤트 할 때만 줄 서 있지 않아도 된다. 알겠니? 그리고 아이는 남편이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가지고 감사하다면서 빠르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교육조차 받지 않아 보였고 부모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동생을 데리고 올 줄 알았던 이 아이는 다음날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다음에 올 때는 아이가 사는 곳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계속해서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였고 돌봐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없어서 더 그랬을까요?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저희 또한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곤 한동안 정말 힘들었었죠.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와도 된다는 말은 뒤로 하고 이벤트 때 매장으로 온 아이는 똑같이 줄을 서서 100원을 바구니에 넣고 빵을 2개 가지고 가서 동생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곤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편히 와서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던 아이의 행동에 화가 났던 겁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화가 났던 겁니다. 제가 화를 내자 아이는 당황했고 동생은 제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곤 겁을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저 마음이 아파서 그랬던 행동에 아이들한테 상처를 줬을까봐 미안해지기 시작했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매장 안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빵집에 처음 들어온 동생은 두리번거리며 이것저것 먹고 싶어하는 모습에 남편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보라고 했고 동생이 고른 건 다름 아닌 만화 캐릭터가 올라간 초코 케이크였습니다. 남편은 고민조차 하지 않고 케이크를 꺼내줬고 좋아하는 동생의 모습에 아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아이를 키운 적 없고 어떻게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지 몰랐던 저희에게 이 아이들은 너무나 큰 존재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케이크와 우유를 배불리 먹이곤 매장을 나가려고 하는 아이는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은 집까지 같이 가주겠다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매장을 지키고 있었고 그렇게 1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어때요? 부모님은 다 계신 것 같아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생각보다 꽤 먼 곳에서 살고 있더라고. 언덕길을 한참을 올라갔네.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땀나면서 힘들어하니까 물 한 잔 준다고 하길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잠깐 보니까 부모님은 안 계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악취 같은 게 많이 나던데 집 환경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 보통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과는 전혀 달랐어. 일단 내가 본 건 거기까지고 집은 알게 됐으니까 나중에 같이 가보는 걸로 하자. 이렇게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에 더욱더 걱정이 되면서도 이런 제 모습이 정상적인 마음인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없는 그리움 때문인 것 같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제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 또한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는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는 아이 집으로 향했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온 아이는 땀을 흘리며 많이 힘들어 보이는 얼굴로 저희를 맞아줬습니다. 그렇게 처음 들어가 본 집에는 악취 같은 게 진동을 했고 한쪽 방에는 TV를 보고 있는 동생과 그리고 그 옆에 누워있던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이는 하던 일이 있었는지 수건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수건을 적시곤 할아버지한테 가서 어린 손으로 몸 구석구석을 닦고 있었습니다. 숨차 보이는 모습과 얼굴에 맺힌 땀이 정말 힘들어 보였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아이의 수건을 전달받아 할아버지의 몸을 대신 닦아드렸습니다. 눈만 깜빡거리시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 어린아이는 할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름 혼자서 최선을 다하며 노력을 한 것 같았지만 할아버지의 생리 현상을 이 아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 보였고 그로 인해 악취가 진동을 했던 겁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물어봤고 아빠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엄마는 할머니 돌아가시고 안 들어오셨다며 어린 나이에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는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아파 안아주며 달래줬네요. 오빠가 울자 동생도 그 모습을 보곤 눈물을 흘렸고 저는 안아주면서도 방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닌 것 같아 조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할아버지와 아이들을 일단 집으로 데려왔고 다음날 복지부에 연락을 해서 아이들 가정 환경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할아버지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아이들은 보호해줄 수 있는 부모도 없었기 때문에
아동보호센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이들은 헤어지게 되었고 조용한 집에 들어온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웠고 빵집 오픈하며 예전과 같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달 찾아오는 100원의 기적 이벤트를 하면서 오지 않는 아이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남편과 상의 후 아이들이 보고 싶어 다시 아동복지센터를 찾았고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엄마를 찾았냐는 말에 아직까지 연락 온 건 없다며 지금 심리검사와 함께 아이 안정을 위해 교육 중이라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얼굴을 보려고 기다렸고 심리검사를 마친 아이들은 저와 남편을 보곤 달려와 저와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며 미소 없는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저는 다시 밝은 웃음을 찾아주고 싶어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며 입양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는지 별말을 하지 않았고 고개만 끄덕이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고 저희 가정 환경을 보기 위해 센터에서 방문을 했으며 입양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9살 된 남자아이와 7살 된 여자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서로 어색하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맞춰가야 할 부분들은 많겠지만 잘 따라와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여 실수도 하지만 이 모든 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해 보이지만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마음으로 품은 저희 가정 항상 행복할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언제나 지금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